세카이노 오와리, 일명 세카오와, 제가 물어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미 모두가 아는 J-팝 고트밴드 중 하나인데요. 정말 이쁘다는 말이 어울리는 보컬과 이색적이고 개성있는 음악은 마치 그들만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게 하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 화정체육관에서 성공적으로 내한을 마친 세카오와에 대한 영상입니다. 세카오와는 무려 2005년에 결성된 일본의 4인조 밴드로 보컬과 프론트맨의 후카세, 일단 표기상 기타를 담당하는 나카진, 키보드의 사오리, 마지막으로 DJ의 DJ 러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밴드명인 세카이노 오와리는 일본어로 세상의 끝이라는 뜻으로 보컬인 후카세님이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게 시작되었다 라는 뜻으로 명명하였다고 하죠. 그리고 대중들에게 자주 불리는 세카오와라는 이명은 세카이노 오와리의 노래인 인스턴트 라디오의 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네요. 세카오와의 음악은 세카이노 오와리라는 이름의 동화라고 전 자주 표현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장르도 엄청 다양할 뿐 아니라 악기 또한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세카오와의 음악은 J-팝을 딥하게 듣는 사람이 아니어도 이거 내가 알던 J-팝하고는 좀 다른데와 같은 반응을 뱉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후카세, 사오리, 나카진 무려 멤버 중 3명이 전부 작사 작곡 가능하다는 점과 작곡을 전공법으로 배우지 않고 혼자 터득한 후카세의 과거 때문으로 덕분에 러브 더 워즈나 안티 히어로 같은 곡들은 흔히 알려진 음악의 구성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세카오와의 곡들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이들의 음악이 계속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인디즈 1집 어스에서는 환상의 생명이나 죽음의 마법 등으로 동화보다는 추상적이고 몽환적인 인디즈 시절의 날 것을 본다는 느낌이었다면 2집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스타라이트 퍼레이드, 파이트 뮤직, 잠자는 공주 같은 곡들로 대중성, 공연성, 예술성을 적절하게 섞은 엔터테이너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3집 트리에서는 세카오와의 판타지성과 동화적인 부분의 극치로 RPG, 드래곤 나이트, 불꽃과 숲의 카니발 등 세카오와의 대표곡이라 불리는 곡들이 가득하기에 현재 대중들의 세카오와 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앨범이 되었죠. 비교적 최근 앨범인 6집이나 7집에서는 엄브렐라나 하비스로 대중들의 세카오와 이미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 티얼스나 다이어리로 아티스트로서의 농도가 깊어진 모습 또한 보여주었죠. 이렇게 세카오와는 예전부터 자신들의 음악의 장르나 이미지를 계속 바꿔왔는데요. 이는 물론 아티스트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구하는 음악이 계속 바뀐 거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과거 세카오와는 특이한 밴드 구성과 음악 때문인지 자주 장르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었고 후카세는 이에 대해 답변을 전부 애매하게 해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장르의 밴드라는 걸 부정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밴드의 장르나 이미지가 정해져 버리면 그게 밴드의 이미지로 고착화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으로, 즉 세카오와 이콜 판타지 밴드 이런 게 아니라 세카오와는 그냥 세카오와다 라는 것으로 남고 싶은 것이죠. 이게 정말 저한테는 과거 어스차일드의 가사인 변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겠다 라는 철학을 잊지 않고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져서 정말 멋있다고 생각이 든 부분이었습니다. 세카오와의 모든 곡들은 자신들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으며 특히나 모든 곡 제작에 대부분 참여한 후카세는 그 가지수 또한 굉장히 많은데요. 인디즈 1집 어스에 대해서는 이 앨범은 후카세 사토시라는 인물이 살아온 기록이다 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작사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죠. 그리고 저번 영상인 즈또마요와는 다르게 곡의 해석이나 배경을 딱히 숨기지 않고 오히려 말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많은 곡들의 배경이 다 알려져 있는 편인데요. 대표적으로 RPG는 과거 후카세와 사오리가 심하게 싸운 에피소드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후 화해하고 사오리가 후카세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바로 RPG의 후렴이었으며 후카세는 이에 대한 답장 형식으로 가사를 써내려갔다고 하죠. 그리고 은하거리의 악몽은 후카세가 정신적으로 큰 패닉에 빠졌을 때의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곡으로 역대 세카오와 노래들 중에서 가장 적나라한 곡 중 하나이기에 수위도 상당하고 인기 또한 굉장히 많죠.
물론 그러한 만큼 처음에 레이블 쪽에서는 이 곡은 TV 같은 곳에 내보내기 힘들 수도 있다는 코멘트를 받기도 했었다 하죠. 이렇게 세카오와 곡들에는 어두운 과거를 보낸 후카세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는 만큼 예민할 수 있는 주제의 곡들도 몇몇 존재하는데요. 물론 은하거리의 악몽처럼 그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나온 경우 또한 존재하지만 타이틀이나 홍보에 쓰이는 곡들은 당연히 제약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후카세는 그 특유의 문학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작사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3집 트리에서는 여기에 더해 판타지나 동화 같은 모티브를 접목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죠. 대표적으로 드래곤 나이트는 후카세의 일화에 제1차 세계대전 중 일어난 크리스마스 정전을 모티브로 사용했고 머메이드 랩소디를 작사한 사오리 또한 그러한 방식을 사용해 외부 세계로 나가려는 느낌을 자신과 연결지어 인어의 이야기로 풀어낸 곡이라고 하죠. 여담이지만 세카오와 곡에는 이와는 완전히 반대 속성을 지닌 곡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그건 바로 스노우 매직 판타지로 세카오와 곡들 중에서 유일하게 100% 픽션으로만 이루어진 곡이라고 하네요. 세카오와는 얼마 전 9월 20일과 21일 화정체육관에서 양일간의 내한을 진행했었는데요. 저 또한 세카오와를 보기 위해 광주에서 서울까지 찾아가 영접했고 정말 만족스러운 라이브였었습니다. 특히나 전 이 구역 스탠딩에서 꽤나 좋은 시야로 관람했기에 더 몰입이 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투어 피닉스는 그 이름과 같이 근 몇 년간 힘든 시기를 겪은 프론트맨 후카세가 부활하며 그거에 맞게 세카오와의 많은 곡들 중 그 부활의 컨셉에 맞는 곡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정말 찐팬들에게는 선물 같은 존재의 곡들이 많았고 저번 희계단과는 다른 의미로 현지에서도 보기 힘든 셀리였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호불호 갈리신 분들 꽤나 많으셨을 것 같아요. 세카오와의 유명 곡들인 환상의 생명, 잠자는 공주, 스타라이트 퍼레이드 등이 과감하게 빠졌고 거기에 생각도 못한 프레젠트, 어스차일드, 티얼스 등등이 들어갔죠. 특히나 라이크 어센트는 저 또한 잠시 이거 뭐더라?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마이너했었죠. 하지만 그래서 와 이걸 해준다고? 하는 느낌이 더 있었고 프레젠트 나왔을 때는 정말 집이었다면 냅다 바지 벗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또 제가 토요콘이었기에 이료콘보다 훨씬 더 좋은 후카세의 목 상태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후카세의 창법이나 노래들 특성상 오래 부르기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다 생각하며 무엇보다 근 몇 년간 후카세의 육체, 정신적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했기에 토요콘 포함해도 주사위 높으면 4, 5로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에서는 마치 그런 생각을 한 제가 잘못이었다는 듯 주사위는 못해도 6에 토요콘 버프로 8까지 줘도 이상하지 않았죠. 특히나 매직에서 목을 야무지게 긁으실 때는 아니 이 형님이 진짜 전성기 한 바퀴 돌고 오셨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진짜 이거는 지렸습니다. 네. 오늘은 J-팝계에서 한 획을 그었던 밴드 세카오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희계단에 이은 제 차의 밴드라 이번 영상은 정말 열심히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한 때 그 힘든 등산을 거치고 영접했을 때 그 폭발하는 게 장난이 없었어서 그런 걸 좀 생각해서 만드니까 평소보다 더 영상이 길어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 또한 제가 작업하면서 들었던 그리고 내한 때의 추억이 있는 세카오와 플리 만들어놨으니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